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입니다.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뭐가 많아요. 오늘 뭐가 많습니다. 여러분. 밸류업 지수 나오고 어떤 종목들 편입되는지 뭐 여러 증권사에서 뭐 20개 종목, 50개 종목 예측하는데 편입 종목 봐야 되고 이제 오후가 되면 민주당의 금투세 디베이트 토론회를 하고 오늘 밤 아니면 내일경 최대한 빨리 당론 결정한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여파를 미치게 되겠고요. 또 앞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미국이 커넥트카 규제, 이건 이제 새로운 거고 27일 되면은 우리가 맨날 얘기했던 거 이제 뭐 철강, 또 전기차, 배터리, 관세가 진짜 부과되거든요. 그럼 또 2차 전지, 전기차, 또 뭐 태양광, 태양전지 이런 흐름도 봐야 되고 볼 게 많습니다. 저희 일발장전은요, 여러분께 종목을 이야기해드리지만 이 이슈들이 저희와 함께 있으면 그냥 다 알게 됩니다. 네. 우리가 마치 그 AFKN으로 과거에 그렇죠. 영어 공부를 하는 것처럼 네. 저희와 그냥 함께 계속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영민 매니저, 네. 오늘의 일발 종목 이런 날 뭘로 공략을 합니까? 저희가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고 네. 어제 저희가 이제 GM하고 현대차 또 네. 이슈 다뤄드리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 말씀드렸는데 커넥티카. 어제 네. 또 굉장히 좀 강했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최근에 이제 뭔가 좀 시장에서 주목받을 만한 이슈들을 저희가 아침에 이제 탈탈 털어드리기 네. 때문에 꼭 이 시간을 계속 좀 시청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네.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하고, 오늘 뭐 미증시는 좀 뜨뜻미지근한 시장이었어요. 네. 사실 근데 이제 국내 증시 특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의 이제 랠리가 뭔가 이제 좀 눈에 띄기 시작했기 네. 때문에 이제 그런 흐름에 편승할 수 있는 또 중소형주를 하는 게 맞는데 네. 언젠가는 또 코스피 시장도 외국인들의 이제 투매가 좀 끝나고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을 또 좀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네. 생각에서 오늘도 업종은 제약바이오 업종이지만 코스피의 제약바이오 대장주, 대형주, 네, 대형주. 한미약품이라는 종목을 네. 또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 시간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긴 했는데 8월 달에도 한미약품을 한번 언급드렸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상반기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한 두 번, 세 번 정도 이제 소개해드릴 때마다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나왔었는데 네. 그 지지부진한 흐름의 이유는 결국 이제 가버넌스, 이제 지배구조와 관련된 네. 경영권 분쟁이 아직도 지금 끝맺음이 나고 있지 않다 보니까 한미약품이 지금 잘 하고 있는 본업에 대한 부분들이 전부 다 좀 가려진 게 아닌가. 네. 그런 게 저는 조금 안타까운데 어쨌든 뭐 오늘 밸류업에 이제 편입될 종목들도 이제 발표되고 하는데 네. 사실 한미약품도 좀 이런 부분들 빨리 좀 교통 정리를 좀 하고 실제로 이제 좀 친화적인 정책들이나 또 본업에 또 가치를 좀 부각받을 수 있게 네. 좀 이런 IR도 열심히 좀 하면서 기업 가치를 좀 끌어올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쨌든 그런 이제 좀 노이즈가 있는 와중에도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은 8월 달에 이제 저점을 찍고 나서 한 26만 원대 이제 바닥을 찍고 나서 지금 33만 원, 34만 원까지 올라왔으니까 꽤 이제 반등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지금 가장 좀 아쉬운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 첫 번째는 셀트리온. 네. 항상 우리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세트로 이제 말씀드리는 종목인데 셀트리온이 생각보다 좀 못 간다.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미약품이에요. 한미약품. 요즘에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알테오젠 이런 기업들이 워낙 또 거침없이 지금 주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과 이제 비교해 봤을 때는 조금 부진한 흐름이긴 한데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들도 빠지지 않는다. 특히 한미약품은 당뇨병 신약 이제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던 이 에페글레네타이드라고 네. 하는 이 후보 물질을 국내에서 임상 3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빠르면 이제 내년 하반기, 2025년 하반기가 되면은 뭐 한국인들한테 또 특화되어 있는 이제 비만 치료제라는 네. 타이틀을 이제 갖고 있는데 상업화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차세대 이제 비만 치료 3중 치료제라고 하는 후보 물질 이 HM15275 요걸 이제 미국 FDA 임상 1상 승인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거죠, 이거? 네, 맞습니다. 네. 지금 현재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네. 1상 종료 시점이 내년 4월 달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뭐 한 2분기 정도 지나면 이제 임상 1상 끝나고 나서 뭔가 이제 가시적인 이제 결과물을 이제 볼 수 있는데 3중 기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예. 우리가 GLP-1 유사체는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결국 이 GLP-1 유사체가 인슐린 이제 분비를 이제 촉진시키고
있고 예. 그게 이제 뭐 혈당 조절을 하면서 체중 감량에 효과가 나오고 체중 감량이 되니까 심장병에도 효과가 있고 나아가서는 뭐 만병통치약 알츠하이머에도 되고. 효과가 네, 있고 네. 온갖 효과들이 네. 지금 다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GLP-1 유사체를 기반으로 한 후보 물질들이 적응증을 굉장히 지금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한미약품이 개발하고 있는 이 3중기 전에 이 후보 물질이라는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GLP-1 유사체를 네. 가지고 이제 한 건데 또 하나 이제 추가되는 게 이게 이제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는 펩타이드 GIP라고 하거든요. 그 인슐린 분비를 조금 더 이제 자극시킬 수 있는 이 펩타이드까지 이제 포함되어 있는 GIP까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GLP-1 유사체라는 게 이제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거든요. 네. 결국 거기에도 이제 글루카곤의 성분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 네. 이게 어찌 보면 체중 감량, 에너지 소비를 더욱더 촉진시키는 이제 글루카곤까지 이제 좀 포함을 시켜서 요것도 이제 네. 약자로 보면 이제 GCG라고 하는데 예. 요것까지 이제 포함되어 있는 이 세 가지 기전. 그러니까 기존의 GLP-1 유사체의 효과를 훨씬 더 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성분들까지 부과를 시켜가지고 예. 3중기전으로 이제 작용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동아이스티 제가 말씀드릴 때 2중기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건 이제 GLP-1 유사체하고 에너지 소비를 촉진시키는 글루카곤까지 이제 네. 포함되어 있는 그 2중기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미약품은 3중기전 거기에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는 GIP까지 이제 예.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요게 이제 글로벌 임상 1상이 이제 미국 FDA 이제 승인을 받고 진행 중에 있고 내년 4월 달에 1상 결과가 예. 공개될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비만 치료제라고 하면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펩트론이라든지 네. 인벤티지랩이라든지 인벤티지랩. 이런 종목들이 이제 다 주목을 좀 받았잖아요. 근데 후보 물질을 가지고 실제로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 자체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 누가 뭐라 그래도 어쨌든 한미약품이라고 네.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주목도가 좀 올라가면서 주가가 이제 서서히 좀 회복되고 있는 단계다. 이거 외에도 뭐 머크사 쪽으로 이제 기술 이전한 이제 메시 치료제라든지 뭐 한미약품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의 그 기술 이전의 역사를 이제 열었던 기업이에요. 뭐 수많은 이제 파이프라인들을 가지고 신약 개발을 하고 있고 특히 제약바이오 대형사 중에 영업이익률이 2자릿수 이상을 기록하는 기업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요즘에 잘 나가는 유한양행조차도 2분기 때도 영업이익률이 2자릿수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렉나자 매출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거긴 합니다만 의약품 매출만 놓고 봤을 때는 영업이익률은 거의 뭐 탑 수준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다음으로 영업이익률이 가장 좀 높은 기업이 예. 바로 이제 한미약품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 정도로 실적도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고 올해 연간 기준으로 무려 2,60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는 지금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너무 못 움직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밸류에이션을 할 때 절대 평가를 해서 요 기업이 이러이런 뭐 제약바이오 기업으로 따지면 이러이런 파이프라인이 있고 뭐 의약품 매출이 있다면 뭐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제 실적 뭐 그런 걸 따져서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하는데 사실 이런 절대평가 외에 상대평가, 네. 경쟁하는 기업, 유한양행과 이제 경쟁하는데 과연 한미약품이 지금 시가총액이 뭐 한 4조 원대밖에 안 된다. 유한양행 지금 12조 원이 다 돼가는데 네. 한미사이언스 합쳐봤자 6조 원 조금 넘어가는 정도 이제 수준이기 때문에 네. 반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신약의 가치에서 렉나자의 높은 점수를 이제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유한양행이 지금 잘 나가는 거지만 잘 나가고 있는 유한양행에 비해서 한미약품이 너무 좀 저평가된 건 아닌가 예. 이런 이제 접근을 또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그리고 언젠가는 또 뭐 올해 안에는 이 경영권 분쟁, 가버넌스와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제 문제도 좀 해소가 될 거라고 보고, 그건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제 남겨놓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본업에 대한 부분들만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저평가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바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종가가 33만 3천 원이에요. 네. 333. 3자가 좋은데 그 3이 또 3개나 들어갔잖아요. 33만 3천 원을 네. 매수 가격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네. 일단 1차 목표가는 앞자리 바뀌는 40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뭐 너무 단기 관점보다는 중기적인 관점으로 한 40만 원 정도 목표가 보시면서 느긋하게 한번 대응을 해보시고요. 손절가는 29만 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김영민 매니저의 일발 종목은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에서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역시 지금 경영권 분쟁. 네. 모녀와 엄마의 딸과 이 아들 둘과 이 싸움 때문에 네. 어차피 이제 그런 저평가가 좀 있는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아마 좀 이 MBTI도 저는 주식 투자에 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는데 약간 T 가진 분들은 한미약품을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면 한미약품은 지금 국내긴 하지만은 그렇죠. 예, 임상 3상도 맞습니다. 돼 있고요. 따박따박 이렇게 가고는 있는데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우리가 이 바이오를 좀 하는 것은 약간의 판타지를 좀 원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한미약품은 찰손이 안 가는 그런 종목이다.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이제 이 MBTI 중에서 S와 T를 가지신 분들은 아 이런 거 좋아하죠. 예, 한미약품이 실체 있고 그렇죠. 예, 인공 눈물도 있습니다. 돈잘 벌고. 돈 잘 벌고. 네. 예. 진짜 안 되면 이런 걸로도 돈도 벌고 영업이익률도 높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주목을 못 받았다. 그러나 영민 매니저는 이제 왔다. 한미약품의 시대가 이 시기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준호 매니저. 네, 저는 T가 아니라서 네. 한미약품보다는 네, 오히려 더 F다. 꿈을 F로서. F입니다. F로서 네. 저는 블루엠텍을 다시 한번 뽑아볼게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려서 한번 큰 시세가 분출되기도 했고 또 10월달 이제 위고비 국내 상륙을 임박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래도 약간의 좀 추가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게 실손 의료 보험이 좀 적용될 거라는 어떤 관심도 분명히 높았었지만 네. 이 보험업계에서는 좀 어렵다. 이 단순 비만 관련해서는 실손 의료보험 적용이 좀 어렵다. 다만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과체중과 비만 환자에게는 위고비가 이제 실손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전망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만 만약에 실손 의료보험 적용이 된다고 했을 때는 위고비 판매량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국내 유통을 담당하고 있고 또 이제 유통의약품 관련된 쿠팡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사실 이제 의약품 유통 관련해서는 거의 쿠팡 같은 기업이 블루엠텍이다. 그래서 싹센다에 이어서 위고비까지 국내 유통을 담당하는 블루엠텍이 저는 그 기대감이 좀 임박한 상태고 아직까지 그래도 시간이 한 1, 2주 가까이 네네. 남아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 1, 2주 동안에 이 비만 치료제 열풍과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히 남아있다는 관점에서 블루엠텍을 탑픽 종목으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루엠텍. 짧은 질문을 제가 하나 던져도 네.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국장 특징상 맞습니다. 세론이 있고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이제 강남 3구에서 네. 얼만큼 위고비를 우리 강남 3구 주민분들이 이걸 맞습니다. 할지 모르겠지만은 네. 일단은 유통 시작된다 그럼 세론 아닙니까? 강남 3구를 딱 타겟을 잡은 게 네. 너무 잘한 것 같아요. 파레토 법칙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확실하게 좀 수요가 있을 곳에 강남 3구부터 사실 미국에서도 네. 뭐 셀럽들 또 그리고 뭐 헐리우드 스타들 또 그리고 뭐 일론 머스크가 맞으면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퍼진 거기 위고비요. 때문에 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파레토 법칙으로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위고비가 효능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급하게 살을 빼야 될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상의 이유로 살을 빼야 될 사람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심혈관 질환 쪽에서 약간의 또 실손 의료보험 적용이 된다고 했을 때는 예. 사실상 위고비의 어떤 매출은 국내에선 그래도 가장 좀 당분간 또 초기의 어떤 판매량은 그래도 확보가 돼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저는 출시되고 나서는 블루엠텍을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뭐 네.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는 다음 주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비만 치료제 열풍은 이어지지 않을까. 위고비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아진 상태이다 보니까 블루엠텍이 그래도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안에는 그래도 우리가 수익을 챙기고 나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론이긴 하지만 아직 이번 주까지는 네. 아직은 여유가 있다. 블루엠텍입니다. 요즘에 위고비 만병통치약으로 불리더라고요. 이걸 맞으니까 살도 빠지면서 인슐린이 나와가지고 네. 당뇨병도 해결되고 목이 다 기적의 약처럼 되어 있지만은요. 그러나 좀 가격이 비쌉니다, 여러분. 실손보험도 그래서 이제 강남 3구에서 얼마나 팔리는지 또 효과가 있었는지 중요하죠. 네. 실제로 이제 뭐 여러 셀럽들이 그 복용하고 난 이후에 효과를 이미 많이 좀 PR을 해놓은 상황이어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이제 조금 반응이 뜨거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손보험 적용되는 건 이제 비만 쪽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비만 쪽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너무 많은 환자들한테 이제 적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험사 아마 망해요. 보험사들 다 네. 망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또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또 염두를 좀 있으니까. 해둬야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심혈관 질환 쪽은 아직 이제 정형화되어 있는 이제 약물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제 GLP-1 유사체가 부작용이 없이 심혈관 쪽으로도 약간 이제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이 임상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좀 됐잖아요. 그래서 심혈관 쪽으로 이제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위고비를 이제 적용을 좀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그 실손보험 적용을 좀 받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적응증의 확장으로 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본다라고 하면 저는 뭐 국내에서 이제 위고비 출시되고 또 위고비만 출시되는 게 아니라 또 일라이 릴리 또 jet바운드도 곧 이제 출시가 좀 될 네.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국내에서도 이제 비만 치료제가 이제 출시되고 나면 오히려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이제 주목도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 이제 커넥티드카 규제 이야기를 했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다 잊고 있지만 27일부터 뭐 관세 폭탄이 터집니다. 태양 전지에도 50%, 전기차에도 100%, 네. 또 리튬, 광물, 배터리 거기도 25%씩 가게 되는데 지금 준호 매니저 리뷰 종목 중에 네. 슈어소프테크가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이걸 범 한번 우리가 크게 다뤄볼게요. 제가 커넥티드카 어제 규제부터 해가지고 붙이는 종목으로 이걸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네. 어제 네. 준호 매니저님이 현대오토모티브 딱 했을 했을 때, 때 예. 제가 중소형주 딱 떠오른 게 슈어소프테크 그것도 슈어소프테크였거든요. 김준호 매니저님도 많이 얘기를 했던 종목이어서 네. 그걸 붙이려고 하다가 현대차를 말씀드렸는데 네. 어쨌든 어제 슈어소프테크가 굉장히 그렇습니다. 강했거든요. 리뷰를 한번 그래서 해주시죠. 리뷰도 하면서 이슈로 이제 미국의 중국에 대한 규제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제 이걸 범 규제 한번 반사이익 얻을 수 있는 부분들 슈어소프트 네. 터넥티카 규제부터 갈까요? 네, 사실 그것 때문에 어제 제가 현대오토웨버를 말씀드린 네. 거고요. 뭐 저 또한 이제 슈어소프테크를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이미 9월 이미 했다고 5일 날 네, 소개를 해서 우리가 한 달에 두 종목을 연속으로 말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슈어소프테크는 탄력 도모에서 대장이고 네. 그리고 현대오토웨버가 좀 중심을 잡아줄 것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이제 27년도부터 네. 이제 중국의 커넥티카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이제 금지를 하고 또 이번 주에 27일부터 또 전기차 100% 관세를 매기기 때문에 이제 탈중국화가 더욱더 속도를 낸다. 그랬을 때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의 어떤 반사 이익도 기대되고 또 국내 완성차 업체들 특히 이제 뭐 현대오토 에버라든지 슈어소프테크 같은 경우는 또 미션 크리티컬 솔루션 기업으로서 사실상 이제 뭐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또 그리고 이제 SDV 소프트웨어 디파이드 비클 관련된 자동차가 이제 소프트웨어화 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어떤 치명적인 오류를 미리 검증하는 네. 솔루션 업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국산화한 유일한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현대차가 이제 미래 신성장 동력에 있어서 뭐 UAM, 도시망고 모빌리티가 하늘을 자동차가 떠다니는데 어떤 프로그램 오류로 떨어져 버리면 큰일 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프로그램 오류에도 치명적인 인명사고로 번질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확장할 수 있는 게 미션 크리티컬 솔루션이다. 네. 그래서 결국에 원전 쪽으로도 갈 수 있고 우주 원전도 항공 있죠. 쪽으로 갈 네. 수 있고 뭐 다양한 첨단 산업 쪽에 사실은 이 미션 크리티컬 솔루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14% 현대차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7% 정도 블록딜이 있었어요. 네. 근데 추가전 블록딜은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2025년까지 현대차의 전 차종을 일단은 소프트웨어화해야 네. OTA 서비스로 무선 업데이트를 하고 완전 자율주행 쪽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까지는 2대 주주 지위는 계속해서 유지해야 네. 결국에 슈어소프테크의 어떤 역할과 또 이제 공급을 원활하게 받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도 면에서는 아무래도 시총이 적은 슈어소프테크가 어제 강하게 움직여줬고요. 그래서 한 25% 가까운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지금 매수가 대비 한 34% 정도, 35% 정도 좀 수익권인데. 이 자율주행 관련된 이제 모멘텀 자체가 저는 그래도 10월 10일까지는 계속해서 그렇죠.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네. 봐요. 그래서 가장 글로벌 선도 기업인 테슬라가 일단 로보택시, 이제 무인 택시 공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지난번에 이제 애플의 아이폰 16을 딱 공개하는 날 딱 기다렸다가 화웨이가 두 번 접는 폴더폰을 같이 공개하면서 사실상 지금 점유율을 좀 뺏어오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를 전에 이제 반 테슬라 진영에서 지금 계속해서 협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우버와도 현대차가 협업을 하고 있고 또 뭐 도요타와도 협업을 하고 또 그리고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구글의 웨이모와 또 네. 현대차가 위탁 센서를 한다는 얘기도 나와주고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반 테슬라 진영의 어떤 속도와 M&A, MOU 관련된 협업 얘기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다는 거는 이번 달과 특히 이제 다음 달 초까지는 계속해서 이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번에 또 미국에서 이제 중국의 그 커넥티카 또 자율주행 이 네. 소프트웨어 관련된 금지 조치가 2027년부터인데 2026년도까지는 괜찮은 게 아니라 오히려 먼저 선제적으로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그렇죠. 중국향 관련된 이제 어떤 그 수주 물량이나 이런 것들을 배제하기 때문에 개발해야 네,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 국내 이제 현대오토 에버라든지 슈어소프트 같은 경우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더 속도를 낼 수밖에 없고 투자를 더 확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에겐 당연히 호재가 될 수밖에 없고 물론 2027년도부터 이제 중국산 소프트웨어와 또 2029년부터 하드웨어를 못 사용하기 네. 때문에 현대차에도 어느 정도 타격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현대차에만 타격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상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모두에게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사실상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또 중국의 또 이제 그 알리바바와 또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협업을 이어간다라고 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 미래 모빌리티 쪽에서 다른 또 완성차 업체들 대비해서 준비를 굉장히 또 잘해왔고 또 그리고 또 이제 관련해서 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현대오토에버, 뭐 슈어소프텍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충분히 시장에서 더욱더 가치가 부각되지 않을까. 그리고 로보택시 공개 전에 뭐 슈어소프텍 같은 이런 기업들은 추가적인 뭐 상승 여력도 충분히 남아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커넥티카 이제 이 슈어소프테크가 이제 이 소프트웨어가 미션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거 이제 체크해 주는 이제 그 회사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요 리뷰를 더 하고 영민 매니저 리뷰로 갈 텐데 에코프로 머티하고 LNF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믿고 있지만 27일부터 맞습니다. 중국 대대적인 여러분 관세 폭탄 터집니다. 배터리, 리튬, 광물도 터지고요. 철강, 알루미늄에 실제 적용이 되거든요. 네. 요즘에 전구체가 정말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네.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인가요? 어제 에코프로머티랑 맞습니다. 한번 또- 결국에 저는 이제 2차전지 네. 섹터가 이제 상승이 나오려면 이제 에코프로 머티가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결국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는 양극재잖아요. 양극재에 들어가는 60%가 거의 전구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전구체 쇼티지에 대한 우려감도 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 탈중국화의 어떤 일환으로 그동안은 시작이다. 이게 양극재 대비해서 전구체는 생산량이 절반도 못 미쳤는데 중국에서 거의 대부분 대체를 해왔었는데 이제 중국 걸 못 쓴다고 했을 때는 결국 이제 현 시점에서 바로 지금 이제 전구체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은 에코프로 머티가 유일한 기업이다 보니까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고 이미 1조 원 규모의 시설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2025년부터 이제 3공장, 4공장이 가동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이제 폭발적인 어떤 매출 성장도 나올 수밖에 없고요. 전기차 캐즘이 서서히 좀 극복되고 있다라는 신호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 네. 상황이다 보니까 에코프로 머티가 다시 한번 2차전지 섹터의 상승을 견인하지 않을까. 그래서 충분히 이제 바닥 구간이고 고점 대비 거의 한 70, 60% 가까운 하락이 나와주는 상태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모습이고 2차전지 섹터는 다시 한번 또 금리 인하의 또 최대 수혜 섹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는 관점에서 목표가는 15만원으로 다시 한번 또 상향하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코프로머티의 과연 이제 배터리 부분들, 또 태양전지 부분들, 중국을 진짜 미국이 눌러주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여러분 반사액이 참 올지 우리가 네.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네. 자, 이어서 우리 영민 매니저 리뷰를 가보도록 할 텐데 리뷰하기 전에 질문들이 좀 있어서 질문도 보면서 우리 바이오 쪽이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텐데 YJK님, 영민 매니저님, 오스코텍은 왜 이럴까요? 영민한 분석 부탁드려요. 마지막까지 이거를 맞춰주셨습니다. 우리 영민 매니저. 네. 꽃님도 여기는 왜 할까요? TSD판, TD판인데 일단 오스코텍부터 가죠. 네. 어제 유한양행 이제 리뷰를 해드렸었어요. 네. 9월 9일날 이제 유한양행이 주가가 이제 12만 원까지 이제 밀려 있을 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 그게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바닥 다지는 이제 숨고르기 흐름이 나오다가 지난주 이제 급등이 이제 나오면서 뭐 금요일 날 뭐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었었죠. 9월 20일 날. 그러면서 이제 다시 15만 원 이제 터치를 하면서 사상 최고가 지금 랠리가 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유한양행은 랭라자의 어떤 후광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이게 우리가 언론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도 보면 어찌 보면 이제 랭라자의 이제 성공한 상업화에 성공한 기업으로 다 유한양행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다 주인공이 그냥 유한양행인 거예요. 근데 이제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마일스톤이랑 로열티를 이제 받게 되는 거잖아요. 존슨앤존슨 이제 자회사 얀센 쪽에서부터 이제 매출액에 따른 이제 로열티를 이제 수령하게 들어오죠. 되는 건데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제 4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오스코텍이에요. 오스코텍입니다. 조금 더 네.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오스코텍이 20%, 원개발자라고 할 수 있는 제노스코가 이제 20%인데 그 제노스코의 지분을 대략 한 70% 정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오스코텍이기 때문에 연결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는 대략 한 30% 이상 네. 오스코텍이 이제 수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한 6대 3 정도로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유한양행이 이제 오른 거에 반 정도는 따라가야 되는데 상술적으로 네, 네. 오스코텍이 너무 못 가고 있다 보니까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겁니다, 오스코텍 갖고 바로. 있는 분들이 좀 고민을 하지 않을까. 근데 저는 결국은 언젠가는 갈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현금 유입이라든지 그런 스토리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네. 오스코텍도 또 뭐 요번에 이제 임상에 성공한
상업화에 성공한 렉라자뿐만 아니라 오스코텍은 뭐 알츠하이머 치료제라든지 다양한 또 파이프라인 가치 개발을 또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가치가 또 부각되기 시작하면 오스코텍이 또 강하게 움직이는 시점도 분명히 온다라고 보거든요. 제가 어저께 유한양행 리뷰를 해드릴 때 거래가 너무 많이 터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네. 드렸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거래가 너무 많이 터지는 게 주가 흐름에는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유한양행이 조금 숨고르기 하거나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을 때 네. 오히려 그때는 오스코텍이 또 강하게 한번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네. 뭐 오스코텍 저는 지금도 절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한 네. 45,000원, 48,000원 뭐 그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남아있다.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좀 편안하게 보유하시다 보면 분명히 저는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스코텍도 여러분 로열티 받습니다. 얀센에서 들어오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보도를 보면 20%로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방금 영민이도 네. 지적해다시피 좀 더 많습니다. 그 자회사 거의 지분을 또 받기 때문에 한 30%는 받는 거죠. 그렇죠. 30% 좀 넘게 오스코텍도 분명히 로열티를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드리고요. SK 바이오팜 리뷰로 가보도록 네. 할까요? SK 바이오팜. 바이오 종목들이 제가 최근에 뭐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줄줄이 다 이제 뭐 목표가를, 상승 행진을 네. 다 거치고 있고 네. 목표가 터치하는 종목들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SK 바이오팜도 제가 이제 뇌전증 신약 엑스코프리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건 순수하게 자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임상 연구 개발까지 했고 그러니까, 예. 실제로 미국 FDA와 협상을 할 때도 이제 SK 바이오팜이 자체적인 어떤 그 사실 임상 수탁 기간이 없이 지금 진행을 해서 네. 최종적인 이제 승인을 받고 지금 판매가 좀 되고 있는데 2021년에 승인을 받고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는 매출이 좀 부진했어요. 예. 근데 제가 올해 연거푸 계속 지금 미국 법인 쪽으로 이제 수출 공시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면서 올해 거의 상반기 때만 한 2천억이 넘는 네. 매출이 이제 나온 걸로 추정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자체적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판관비, 마케팅 비용이 많이 좀 들어가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소 그런 마케팅 비용을 다 빼더라도 최소한 40에서 50% 정도 이제 마진이 남지 예. 않겠는가. 예. 이렇게 이제 보면 사실상 이제 영업이익이 급증할 수 있는 이제 구조가 된 거예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한 2, 3년 동안에 털을 많이 좀 닦는 그런 이제 결실을 지금 맺고 있다. 그래서 신약 개발 기업이 이제 유한양행 항암제하고 조금 결이 다르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미국 시장에서 의미 있는 이제 매출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고 한번 이게 또 뇌전증 같은 경우에는 특효라고 할 수 있는 치료제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한번 처방을 딱 받기 시작하면 네. 많은 의사분들이 같이 이제 좀 더불어서 그렇죠. 처방을 할 수밖에 네.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했을 때 내년까지도 이런 이제 매출액이 계속 좀 증가될 수 있는 구조라고 보면 뭐 지금 정도 단계 물론 뭐 싸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숫자가 찍히기 시작하고 매출액 대비 이제 영업 마진 아마 3분기, 4분기 때 실적을 보면 뭐 저는 정말 보수적으로 한 40에서 50% 정도 이제 영업 마진 말씀드린 거지만 실제로 원가율 자체는 거의 한 10%, 1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마케팅 비용을 제외하면 매출 총이익률로 따져봤을 때는 엄청난 이제 수익성이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뭐 주가는 충분히 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제가 한 12만 원 정도 목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SK 바이오팜 영민 매니저 리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간질이라고 옛날에 불렀는데 요즘 네. 이제 뇌전증이라고 맞습니다. 하죠. 엑스커플이라는 거를 본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막 개발한 거예요. SK 바이오팜이 좀 좋은 쾌거가 나오기를 또 우리가 기대해 보면서 이 질문이 있어요. 이것도 참 궁금했었는데 이런 겁니다. 홍삼님인데 안녕하세요. 세 분께 항상 너무 감사드리며 많은 도움 받습니다. 한전 기술 분석 부탁드려요. 준호 매니저. 네. 지금 미국은 난리가 났잖아요. 3마일을 다시 여러분 맞습니다. 원전 가동하고 원전 ETF가 막 거래량도 터지고 거래 대금이 터지고. 맞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한전 기술 약간의- 왜 이러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원전은 세론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체코 미국이 시작인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체코 방문에 대한 네. 기대감이 있었었는데 최근에 그래도 원전 종목들 특히 한전 계열사들이 좀 반등에 나와주다가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또 이제 4대 그룹 총수가 체코 방문 네. 이후에 약간의 세론과 또 그리고 한전에서 이제 전기요금을 또 다시 동결을 하면서 네.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적용되지 않았나 모여사 보고 영향. 있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원전 관련해서 이제 미국도 원전을 재가동했고 네. 또 유럽의 많은 탈원전을 예고했던 많은 국가들이 잇따라서 이제 원전 또 신규 원전 건설이라든지 재가동을 시사한 상태이다 보니까 추가 원전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높고요. 또 다음 달에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가장 핵심 모멘텀 중에 하나가 또 슬로바키아 총리가 또 방한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슬로바키아 총리가 방한을 해서 또 국내 또 이제 한수원과 다시 협력을 해서 추가 원전 수주에 대한 가능성도 우리도 다시 한번 네.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고 뭐 웨스팅하우스의 어떤 태클 걸었던 이런 부분들도 또 윤석열 대통령이 동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던 네. 상태이다 보니까 실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그래서 일단 최근에 어떤 하락은 약간의 이제 체코 방문 이후에 세론이었고 뭐 한국 그 한전 KPS 같은 경우는 어제도 오히려 상승 흐름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일단 원전 섹터 안에서 그래도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게 팀코리아인데 네. 팀코리아 안에서 가장 먼저 수주를 받는 거는 설계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한전 기술은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한전 기술뿐만 아니라 한전 KPS 그리고 또 한전 산업 특히 한전 계열사는 이 팀코리아에도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하고 네. 앞으로 추가 원전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또 계속해서 또 이어질 수밖에 없고 당장 다음 달에 슬로바키아 총리 오면은 또 분위기가 다시 모락모락 또 피어오를 수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홍삼님이 저렇게 질문해 주신 거는 아니 지금 막 원전 너무 네. 좋고 지금 해외 글로벌에서는 원전 ETF도 히트치잖아요. 네. 근데 정작 우리가 막 밀고 있는데 우리의 원전 쪽은 왜 안 나오느냐? 이게 이제 국장의 묘한 특징 또 이야기를 해 주셨으니까 한 2주 후쯤 우리가 포기할 때 뭐 10% 15%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면 뭐 원전 ETF가 전 글로벌 ETF들의 자금은 상당히 들어오고 있다는 점 이거 체크 포인트를 말씀해 드리고요. 영민 매니저님, 네. 랜드스카이님, 영민 매니저님, 모건 스탠리의 반도체 시장 겨울 시리즈 분석을 보고 거의 반토막이 된 한미 반도체를 어찌 보십니까? 네. 손절을 했어야 하는지 지금 두고 봐야 할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랜드스카이님의 한미 반도체와 또 범 하이닉스까지. 네. 뭐 지금 삼성전자는 뭐 저희가 많이 해드렸으니까 두 개 볼까요? 제가 오죽했으면 지난주에 제가 사대주의 얘기까지 네. 했잖아요. 이게 무슨 모건 스탠리나 뭐 이 미국계 투자은행들이 리포트만 쓰면 그게 다 맞는 건 줄 알고 우리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그대로 그 얘기에 논조에 이제 동조해가지고 목표주가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근데 이웃나라 또 일본에서 노무라 증권은 그 모건 스탠리의 이제 SK 하이닉스 매도 리포트를 가지고 그게 너무 과도한 해석이다라는 거. 특히 HBM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은 HBM 시장 구조에 대한 이제 이해가 전혀 이제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코멘트를 한 리포트를 내놨잖아요. 근데 그 노무라 리포트는 아무 데서도 얘기를 안 해요. 네. 오로지 모건 스탠리 목표주가 하향한 것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실제로 제가 이 모건 스탠리 이제 리포트에 대한 거 조목조목 이제 반박을 조금 해드리면서 크게 두 가지 이제 팩트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렸거든요. 네. D램 쪽이 과거처럼 극심한 가격 폭락, 아무리 수요 부진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과거처럼 극심한 가격 폭락이 나타나겠는가? 실제로 삼성전자를 포함한 메모리 3사가 작년부터 감산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겨우 가동률을 좀 정상화시키려고 하던 시점이었지 오히려 증설 투자 자체가 메모리 쪽 중에서 레거시 D램 쪽보다는 HBM 쪽에 많이 더 집중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과거처럼 엄청나게 이제 설비 투자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반작용으로 이제 가격 폭락을 이제 야기했던 그런 구조하고는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기대했던 것만큼 우리가 이제 온 디바이스 얘기도 했고 사실상 생성형 AI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디바이스 단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야 그렇죠. 예. 삼성전자가 이제 돈을 벌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뒷받침이 못 되다 보니까 목표주가 하향하는 것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과거처럼 막 디램 가격이 막 반토막 나고 3분의 1 토막 나고 겨울이 오고 이건 이제 너무 앞서 나간 거고 특히 또 HBM 쪽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공급 과잉이 나타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공급 과잉 얘기는 적어도 한 2026년 정도는 돼야 HBM에 대한 이제 설비가 막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고 살 만큼 사고 수율도 올라가서 이제 생산량도 막 늘어나고 이런 정도 시점이 됐을 때 이제 공급 과잉을 얘기하는 거지. 내년 것까지 HBM3 12단뿐만 아니라 지금 HBM4까지 다 완판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걸 이제 공급 과잉이라고 이제 해석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제 앞서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 이제 길게 보면 기업들이 실적으로 이제 증명을 할 거고 체질 개선이 되고 있는 걸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가 3분기, 4분기 때 실적으로 저는 분명히 이제 증명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분명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삼성전자 레거시 D램의 최강자
생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레거시 쪽 노출 비중이 아직도 좀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SK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3분기, 4분기 때 실적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기류가 분명히 또 바뀌는 시점이 오면 지금이 정말 좀 기여했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니까 한미반도체 조금만 더 한번 버텨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야기를 해주신 동안에 우리 끼부리는 김민지님도 엔비디아,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라인은 문제가 없다. 뉴진스의 민지와 이름이 같으시네요. 끼부리는 김민지 우리 양도 저희와 함께 하셔가지고 좀 일발장면을 보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준호 매니저의 일발로 넘어가야 될 텐데. 맞습니다. 오늘 약간 남자네요. 네. 어제 많이 오른 종목 같은데. 맞습니다. 좀 예. 수컷의 향기로 좀 예. 화끈한 종목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어제 갔는데도 볼까요? 사실은 원래 LNF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네. LNF를 이미 말씀드려서 12% 정도 수익 중이고 맞아요. 에코프로 머티를 말씀드릴까 했는데 이미 한 20% 달에 수익 중이잖아요. 그렇죠. 걸립니다. 그래서 화끈하게 한농화성이라는 기업을 오늘 특집 종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시세가 세게 분출됐고요. 뭐 그러니까요. 삼성전기에서 네. 소형 전구체 배터리를 이제 개발을 네. 완료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한 22% 장중에 상승 흐름 나와줬고 윗골을 네. 좀 달았어요. 그래서 시간 외에서도 좀 조정 흐름이 나와줘가지고 오늘은 약간 이제 하락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오히려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자라는 의미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랜만에 이제 월가에서 그동안 테슬라가 주가 상승 흐름 나와줬을 때 최근에는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국내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강력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모처럼 만에 이제 보고서에서 테슬라 3분기 인도량이 후실적을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인도량이 약 47만 대로 시장 월가 예상치였던 36만 대를 약간은 좀 예상치를 상회하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영국의 투자은행 이제 바클레이스에서 이제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럽 내에선 전반적인 판매량은 좀 저조했지만 중국 내에서 이제 판매량이 다시 개선이 되면서 네. 오히려 지금 47만 대로 달할 것이다. 그럼 1분기, 2분기 인도량이 저조했잖아요. 네. 그런데 3분기부터 전기차 캐즘이 테슬라의 어떤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한다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전기차 캐즘이 서서히 올해 하반기부터 극복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 네.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스로 또 이제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금리 인상의 가장 큰 피해 섹터가 전기차 섹터였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리 인하의 또 최대 수혜 섹터로 부각이 되면서 올해 또 4분기에 대한 어떤 매출 성장세가 기대가 더욱더 된다. 그래서 오늘의 테슬라 상승은 곧바로 2차전지 섹터로 또 훈풍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네. 높다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 이제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꿈의 배터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국제과제에도 좀 선정된 기업이 또 한농화성이기도 하고 또 리튬 이온 배터리에 이제 4대 소재가 있는데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입니다. 네. 근데 그 액체 전해질을 고체 전해질로 바꾸기 때문에 그 분리막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분리막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양극재와 음극재가 더 들어가니까 에너지 밀도가 더 늘어나는 거고 액체 전해질 자체는 사실상 이제 그 충전을 하는 동안에 이 배터리가 안쪽에서 이제 그 팽창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화재 위험성이 있는 건데 고체 전해질로 바뀌기 때문에 화재 위험성도 적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꿈의 배터리라는 소리가 나와주고 있고 사실상 이제 전기차 화재 대책의 종합 대책에도 전고체 배터리의 어떤 정부 지원도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2차원지 업황이 살아난다고 했을 때는 결국 꿈을 쫓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2027년도에 지금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삼성 전기에서 또 이제 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또 웨어러블용 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을 완료를 한 상태이다 보니까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LG 엔솔도 그렇고 SK온도 지금 전고체 배터리 그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태고 그 안에서 삼성 SDI가 가장 빠른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삼성 SDI에서도 샘플용은 뭐 슈퍼카에 일부 공급했다라는 소식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고체 배터리가 우리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좀 다가오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한농화성을 오늘 한번 탑픽 종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농화성 이제 우리가 전의 액에서 네. 고체를 바꾸는 전고체 배터리 시대였고요. 어제 같은 경우가 이 삼성전기가 세계 맞아요. 최초의 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했고 한농화성이었다. 둘 다 지금 시세가 났는데 네. 요 재료가 오늘도 좀 어떻게 될까? 요 재료 보면서 가격 전략까지도 좀 얘기해 주세요. 오늘은 좀 쉬어간다라고 생각을 둘 했는데 다? 바로 또 전기와 테슬라의 또 2차전지 네. 관련된 전기차 판매량이 조금 살아나고 있다는 소식까지 나왔기 나름 때문에 괜찮았어요. 2차전지 업황이 살아나면 항상 같이 또 주목을 받는 게 전고체 배터리고 거기다가 전기차 또 화재 대책 관련된 이제 세부적인 그리고 대책이 나오면은 또 다시 한번 정부에서 처음으로 또 이제 전고체 배터리 쪽에 또 지원 장려한다. 장려한다는 네. 얘기도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 배터리 3사가 지금 속도를 내고 있고 앞에서 끌어주고 있고 뒤에서 정부가 밀어줘 버리면은 예. 더욱더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약간 조정이 나와줬기 때문에 2만 원을 일단 매수가로 좀 잡고 네. 네,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요. 살짝 깔아볼게요. 네. 그리고 목표가는 2만 5천 원 직전 고점을 일단 1차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손절 라인 때는 17,500원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제 급등했습니다만 남자답게 또 도전해본다. 네. 한농화성. 자, 일발 종목. 자, 준호 매니저의 한농화성 그리고 영민 매니저의 우리 MBTI T들이 밀고 있는 한미약품. 네. 실제 비만 약을 지금 국내 임상 3상까지 왔던 한미약품 이렇게 오늘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발 장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